단식에는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는 우리 몸속에 서로 다른 스위치를 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2번째 단계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죠. 6번째 단계에 이르면 우리 몸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을 해내기 때문에 학자들도 불과 10년 전에야 그 과정을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7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단식은 단순히 한 가지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다이어트법이나 얕은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몇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 몸은 생물학적 한계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이전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시작하죠.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지고 연료 공급원이 바뀌며 회복 시스템과 맡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계를 건너뛰거나 잘못된 단계에서 멈추면 정작 나에게 꼭 필요했던 효과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에 지쳐 포기하는 이유는 단식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도달해야 할 단계보다 두세 단계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너머에 더 많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작하기 전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실천할 수 있는 규칙, 아주 작은 변화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차이가 단식이 제대로 작동할지 아니면 그저 아무 효과 없이 끝날지를 결정합니다. 바로 이런 세부적인 차이들이 단식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유 없이 배만 고프고 예민해진 채 단식은 과대평가됐다고 불평하며 끝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단식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12시간 단식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만 다음 단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12시간 단식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단계에서 지방이 활활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임무는 아주 단순합니다. 방금 먹은 음식에서 나온 당분을 몸 안의 어딘가에 저장하는 것이죠. 일부는 근육으로, 일부는 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복잡할 건 전혀 없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지방 창고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순찰을 도는 동안 우리 몸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슐린과 지방 연소는 정반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략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이 서서히 줄어들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가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일을 멈추고 이미 창고에 쌓여있는 것들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꺼내 쓰는 것은 대부분 아까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과 글리코겐입니다. 아직 지방을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입금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시스템의 기어는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장은 휴식을 취하고 혈당은 안정을 찾으며 인슐린 수치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변화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위한 탄탄한 기초공사가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만약 밤 9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가볍게 10시간 단식을 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각은 다릅니다. 몸은 포크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단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짜 단식은 인슐린이 식사를 완전히 처리한 후부터 시작됩니다. 든든하게 저녁을 먹었다면 그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10시간이라고 느꼈던 것이 실제 생물학적 단식 시간으로는 7시간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녁에 먹은 라자냐가 당신의 계획에 회방을 놓은 셈이죠. 늘 그렇듯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멈추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몸이 신진대사라는 서류 작업을 모두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머리가 베개에 닿을 때쯤이면 인슐린은 이미 퇴근했고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진짜 단식이 시작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단식 시간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거저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진짜 단식 상태로 진입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저녁 식사는 인슐린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수시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보다 훨씬 늦은 밤에야 단식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반면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물론 인슐린이 오르긴 하지만 조금만 오르고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따라서 단식도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라도 접시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에 따라 진짜 단식 상태에 들어가는 시간은 두세 시간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단식의 시작점이 아니라 엔진이 꺼지기까지의 지연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식사가 무겁고 달콤할수록 엔진이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14시간에서 15시간쯤 지나면 세포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효소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효소가 깨어나면 우리 몸은 내부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단계의 시작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열광하는 바로 그 단계죠. 두 번째 단계, 바로 16대8 단식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식 일정입니다. 모두가 들어봤고 모두가 한 번쯤 시도해본 방법이죠.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들어있는 AMPK라는 단 하나의 효소 덕분입니다. AMPK를 자동차의 연료 경고등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몸에 저장된 당분이 충분히 떨어지면 진짜 단식이 시작된 지 14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어느 시점에 그 경고등이 켜집니다.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이 기여를 높여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자가포식은 세포 안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를 축적합니다. 잘못 잡힌 단백질, 닳고 다른 부품들, 몇 주 동안 자리를 차지하며 기능을 떨어뜨리는 기계의 파편들 말입니다. 자가포식은 이런 쓰레기들을 찾아내 분해하고 그 부품들을 재활용합니다. 대청소가 끝난 후 세포는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 몸은 이 청소 과정 자체에서 아주 약간의 추가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영상들이 흔히 놓치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볼륨을 조절하는 다이얼에 가깝습니다. 평범하게 밤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도 약한 불로 계속 끓고 있는 것처럼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식이 청소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은 청소기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16시간이 지났을 때 청소 강도는 아마 30% 정도일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면 강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이제 막 출발선을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16대8 단식에서 세포들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랍 하나를 치우고 나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소파에 앉아 쉬는 정도의 정리라고 할 수 있죠. 집은 아주 약간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죠. 이 단계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상 후 1시간 규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6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다리세요. 우유가 들어간 커피도 안 되고 아침 식사 대용 스무디도 안 됩니다. 오직 물만 마시고 평소처럼 아침을 시작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하루의 일과를 바꾸지 않고도 밤샘 단식 시간에 1시간을 더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식사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으로도 진짜 16시간 단식에 성공합니다. 이 단계에는 눈에 띄지 않는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칼로리가 있는 모든 것은 단식을 깨뜨립니다. 커피에 넣은 약간의 크림, 당알코올이 들어간 껌 한 통,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어먹은 아몬드 한 줌까지 말이죠. 전부 다 계산됩니다. 인슐린은 모든 것을 알아챕니다. 인슐린이 오르는 순간 단식 타이머는 재설정됩니다. 완전히 0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계바늘이 뒤로 밀려나면서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단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방탄 커피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침 커피에 버터나 MCT, 오일을 넣고는 여전히 단식 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대답은 당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체지방 감량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침에 소량의 순수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몸의 대사 상태를 아주 조금밖에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의 대청소인 자가포식이나 더 깊은 단계의 이점을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이라면 칼로리를 섭취하는 순간 세포에게 연료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청소 작업은 즉시 중단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AMPK 센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보이면 그 즉시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죠.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체지방 감량과 식욕 조절이라면 약간은 느슨한 규칙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할 깊은 단계의 이 점들을 원한다면 규칙은 매우 엄격해져야 하며 칼로리가 전혀 없는 완전한 단식만이 유일한 정답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6대8 단식을 결승선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저 현관문에 불과합니다. 진짜 집은 그 문 너머에 있죠. 혹시 지금 16대8 단식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신이 주로 어느 정도의 시간에 도달하는지 알려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이 현관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18시간이 넘어가면 식욕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배고픔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단식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직관에 반하는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단계, 20시간 단식입니다. 단식 후 18시간에서 20시간쯤 되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바닥을 드러내고 가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으니 방향을 트는 것이죠. 간은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가져와 케톤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연료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스위치가 공식적으로 켜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은 당분이 아니라 지방을 태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소리처럼 들리시죠? 무슨 단식 전도사가 프로그램 하나 팔아보려고 지어낸 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과 관련된 아주 과학적이고 진짜 있는 현상입니다. 그렐린은 우리 몸에 배고픔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렐린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렐린은 위가 비어있다고 해서 분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렐린은 철저히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분비됩니다. 당신이 평소에 밥을 먹는 바로 그 시간에 치솟는 것이죠. 평소에 낮 1시에 점심을 먹는다면 그렐린은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1시 즈음에 분비됩니다. 이것은 약속된 일정이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그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파도는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렐린은 정점을 찍은 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 다시 떨어집니다. 대개 2시간 안에 말이죠. 우리 몸은 어깨를 으쓱하며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고 플랜 B, B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케톤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직접 신호를 보내 비상경계를 해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연료 상황은 통제되고 있으니 더 이상 음식 배달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단식 중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과 집중력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의 잡음이 사라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맑아지며 일에 엄청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간은 마치 식당 문이 닫혔다는 소식을 들은 주방장과 같습니다. 더 이상 식재료 배달도 안 오고 주문도 안 들어옵니다. 처음엔 약간 당황스럽고 모든 게 너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1시간만 지나면 냉장고를 열고 남은 재료들을 살핀 뒤 거기 있는 것들로만 완전히 새로운 메뉴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눈치챌 때쯤이면 간이 그런 걸 만들 줄 알았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요리가 접시에 담겨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를 위한 실천 규칙입니다. 단식 후 18시간이나 19시간쯤에 거센 배고픔의 파도가 몰려온다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포기하기 전에 딱 120분만 기다려보세요. 거의 모든 경우 그 파도는 지나갑니다. 우리 몸은 방향을 틀어 지방 연료를 찾아내고 배고픔은 감쪽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파도를 타넘지 못하고 중간에 단식을 깨버린 사람들입니다. 15분만 더 버텼다면 완전히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들보다 수분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19시간째에 느끼는 배고픔의 상당 부분은 사실 가벼운 탈수 증상입니다. 인슐린이 낮아지면 신장이 나트륨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져서 단식이 길어질수록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에 소금을 한 꼬집 타거나 설탕이 없는 전해질 음료를 마셔보세요. 배고픔이라고 생각했던 느낌의 상당 부분이 놀랍게도 사라질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미각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식 중이 아니라 단식을 끝낸 후에 말이죠. 20시간 단식을 깨고 음식을 먹으면 평소와 맛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훨씬 강렬해집니다. 단 음식은 입이 얼얼할 정도로 달게 느껴지고
짠 음식은 훨씬 짜게 다가옵니다. 과일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채소 샐러드 같은 평범한 음식들도 예전보다 훨씬 풍부한 맛이 납니다.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당신의 미각 수용체들이 재설정되었고 다시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대비가 훨씬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이르면 입맛 자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혀가 예전과는 다른 맛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단계는 단식을 하면 까칠해지고 무기력해질 거라는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뇌는 포도당을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포도당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준다면 케톤은 흔들림 없는 안정을 줍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느끼는 인지적 감각을 사람들은 붕 뜨는 기분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식사 후 졸리고 피곤했던 기복이 완전히 평탄해지고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정신적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두 번째 단계에서 시작된 세포 대청소는 무대 뒤에서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되면 청소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네 번째 단계, 24시간 단식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세포 청소 과정은 평소 휴식 상태에 약 3배로 빨라집니다. 약간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가속입니다. 세포들은 손상된 부품, 고장난 단백질, 몇 달 동안 자리만 차지하며 효율을 떨어뜨리던 낡은 구조물들을 적극적으로 뜯어내고 재활용합니다. 세포 차원의 완벽한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속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중요하게 보는 염증 지표 중 하나인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속이 훨씬 고요해집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던 백색 소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16시간에는 누군가 서랍 하나를 열어 정리한 수준이었다면 24시간에는 집 앞마당에 거대한 대형 쓰레기통이 도착한 셈입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레기통이 도착했고 집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 안으로 마구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 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은 매일 16대8 단식을 하는 것보다 세포 대청소 측면에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자가포식의 강도 곡선은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20시간을 기점으로 하늘을 향해 가파르게 치솟으며 진짜 핵심적인 이점은 바로 그 후반부 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16시간 단식을 7번 한다고 해서 24시간 단식 한 번과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의 세계는 산수처럼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수년 동안 쉬지 않고 세포를 교체하며 일해온 당신의 장 점막이 마침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식사를 할 때마다 소화기관은 처리하고 흡수하고 조정하라는 끊임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만 하루 동안 그 업무를 중단하면 회복 전담반이 밀린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4시간 단식을 하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4시간 단식 때의 정신 상태 또한 기대 이상으로 맑고 예리해집니다. 이제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케톤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톤은 뇌 신경세포에 아주 훌륭하고 효율적인 연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단식의 마지막 몇 시간을 유난히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커피를 마셔서 억지로 깬 상태와는 차원이 다른 고요하면서도 또렷한 각성 상태죠.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분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BDNF,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입니다. BDNF를 뇌를 위한 최고급 비료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뇌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촉진하고 기존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단식이 길어질수록 BDNF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 상승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단식이 장기적인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24시간에는 단지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하는 모든 일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당신의 간 역시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간은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이 먹은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새 주문을 받지 않고 밀린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주기적으로 24시간 단식을 한 후 간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식 기간에 마법을 부려서가 아니라 마침내 간이 새로운 일거리 없이 온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8시간이 되면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8시간쯤 되면 몸이 연료가 부족해서 근육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24시간 이상 단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5번째 단계에 있으며 모두의 예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5번째 단계, 48시간 단식입니다. 48시간이 다가오면 우리 몸은 엄청난 양의 인간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평소 수치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것은 거대하고 강력하며 아주 명확한 호르몬의 대사건입니다. 대부분 성장 호르몬이라는 말을 들으면 근육이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식 중에 일어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단식 상태에서의 성장 호르몬은 건설 모드가 아닙니다. 바로 보호 모드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의 임무는 몸이 지방을 태우도록 강력하게 유도하여 근육이 연료로 분해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성장 호르몬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찾는 연료는 저기 지방 창고에 있으니 근육은 건드리지 마라. 성장 호르몬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안전모를 쓰고 클립보드를 든 경비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뭔가를 짓거나 리모델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건물 구조를 바꾸러 온 것도 아니죠. 그저 주변을 순찰하며 팔짱을 끼고 서서 어느 누구도 건물의 핵심 기둥인 근육을 건드리지 못하게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이름표는 건설 노동자처럼 헷갈리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안전모를 썼다고 건물을 짓는 중이라고 오해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단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산산조각 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식이 근육을 태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만성적인 영양 결핍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을 보호하는 호르몬 반응이 결여된 2번째나 3번째 단계의 사례를 보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식이 아닙니다. 회복 반응 없이 매일 조금씩 굶주리는 다이어트일 뿐입니다. 5번째 단계에 이르면 우리 몸은 바로 그런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를 이미 가동한 상태입니다. 48시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이는 당신이 다시 식사를 할 때 세포들이 인슐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같은 일을 해낼 수 있고 혈당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단식이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식이 길어지면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도 상승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신진대사를 깨우는 자극 호르몬입니다. 직관과는 반대로 48시간이 지나도 신진대사율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 차갑게 식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더 뜨겁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단식에 대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실이며 장기 단식이 극단적인 절식 다이어트처럼 신진대사를 망가뜨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차이는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칼로리를 제한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진대사를 확실히 망가뜨립니다. 몸은 적응하고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를 덜 태우며 지방을 훨씬 더 고집스럽게 꽉 붙잡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널리 입증된 사실이며 그토록 많은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 단식은 완전히 다른 호르몬 신호 체계를 통해 작동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높아지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상승하며 신진대사율은 보존되거나 오히려 증가합니다. 우리 몸은 식량이 영구적으로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이 일시적으로 없다는 신호를 받을 뿐이며 이는 완전히 다른 신호이자 완전히 다른 적응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 48시간 단식을 하고 대사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반면 같은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매일 굶주리는 다이어트를 한 사람은 대사적으로 더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칼로리 수학은 같지만 호르몬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호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2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과의 흥미로운 상호작용도 나타납니다. 짧거나 적당한 길이의 단식은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반응을 돕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길고 만성적인 단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점은 평소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아주 가끔씩 장기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단식 시간을 계속 늘리고 횟수를 작게 할수록 그로 인한 손해가 이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5번째 단계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마무리, 즉 단식을 깨는 방식에 있습니다. 평소에 끼니를 걸렀다 먹는 것처럼 48시간 단식을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의 소화기관은 이틀 동안 실질적으로 완전히 휴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산 분비도 줄었고 췌장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소화기관에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을 들이붓는 것은 거대한 인슐린 폭발을 일으킵니다.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몸의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훨씬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골, 국물, 계란, 한두 개, 약간의 아보카도처럼 소화기관이 천천히 처리할 수 있는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본격적인 식사를 하십시오. 그 1시간의 인내가 장기 단식을 깰 때 사람들이 흔히 겪는 위장 장애나 부작용의 대부분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당신이 48시간 동안 힘들게 공들여 쌓아올린 인슐린 민감성을 그대로 보존해줍니다. 첫 식사를 잘못하면 그 이틀 동안의 노력이 단 20분 만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단계가 너무 두렵게 느껴진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시점부터 단식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행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물학적 보상은 이전 단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6번째 단계, 72시간 단식입니다. 이 단계는 과학자들조차 진심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72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혈당은 전체 단식 과정 중 가장 낮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혈당이 충분히 낮아지면 PKA라는 세포 내 분자의 스위치가 마침내 꺼집니다. PKA 스위치가 꺼지면 도저히 믿기 힘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PKA를 자동차의 브레이크라고 상상해보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면역 시스템의 재생 능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입니다. 포도당이 혈관을 떠다니는 동안에는 PKA 스위치가 켜져 있고 브레이크가 발려 있으며 면역세포의 재생은 억제됩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뒤로 밀려나 있는 셈이죠. 포도당이 바닥나면 PKA가 해제됩니다. 마침내 브레이크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낡고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래된 면역세포들을 일제히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제 구실을 못하고 빌빌거리던 세포들 말입니다. 진작에 은퇴했어야 하지만 시스템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빠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불량세포들입니다. 이것들이 추적되어 분해되고 재활용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식사를 시작할 때 시스템은 그저 예전의 것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방금 회수한 건축 자재들을 이용해 완전히 새롭고 생기 넘치는 면역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잠자고 있던 줄기세포가 파란불을 보고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면역 시스템이 누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리셋 버튼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흔한 건강 블로그에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하여 아주 진지하고 엄격한 과학적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항암 치료 전에 장기 단식을 실시한 환자들은 치료로 인해 정상 면역 세포가 입는 손상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진이 밝혀낸 그 놀라운 방어막의 정체가 바로 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PKA가 떨어지고 오래된 세포가 청소되며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말입니다. 이 연구를 이끈 수석 과학자는 이것을 인류가 기록한 가장 강력한 자연치유 및 재생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든 이 연구의 핵심은 그 효과가 결코 미미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몇 퍼센트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동물 실험에서 장기 단식을 반복한 후 늙고 손상되었던 면역 시스템은 놀랍게도 젊고 건강한 시절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재건했습니다.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의 연구에서도 면역 노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훨씬 더 젊은 상태로 유의미하게 이동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이며 어떤 질병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만큼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단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두 가지 모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 모드와 수리 모드입니다. 음식이 풍족할 때는 성장 모드가 켜집니다. 세포가 분열하고 조직이 자라며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몸집을 키우고 성장하는 모든 활동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는 수리 모드가 켜집니다. 세포 분열이 느려지고 유지보수와 대청소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손상된 부품은 재활용되고 줄기세포의 활동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사람들을 거의 영구적으로 성장 모드에 가둬둡니다. 음식은 언제나 널려 있고 인슐린은 항상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되며
성장 신호는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성장 모드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몸은 단 한 번도 수리 모드에 들어가지 못한 몸을 의미합니다. 손상은 쌓여만 가고 청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줄기세포는 활동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특히 6번째 단계의 단식은 우리 몸의 스위치를 수리 모드로 강제로 돌려놓고 진짜 의미 있는 세포 재생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을 확보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6번째 단계가 유독 특별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면역세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게 성장을 멈추고 공장에 들어가 밀린 수리 작업을 제대로 끝마칠 수 있는 공식적인 휴가를 주는 일입니다. 6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은 이 재생 과정이 단식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식을 깰 때 본격적으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단식이 오래된 재고를 치우는 철거 작업이라면 음식을 다시 먹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건축 작업입니다. 만약 부실한 식사로 단식을 깬다면 건물을 다 부숴놓고 정작 새 건물을 지을 돈은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72시간 단식을 마친 직후 첫 몇 시간 동안 섭취하는 단백질과 지방은 새로운 면역세포를 만드는 훌륭한 건축자재가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필수 미량 영양소들 말이죠. 시리얼 한 사발이나 달콤한 빵 쪼가리로 이 성스러운 순간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몸은 방금 1년 중 가장 거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끝마쳤고 지금 당장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최고급 원자재입니다. 6번째 단계가 그토록 드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시간째 느꼈던 고통을 바탕으로 72시간 단식이 얼마나 끔찍할지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단식 시작 후 첫 18시간이 30시간부터 72시간까지의 시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과학적인 호르몬의 흐름입니다. 식욕 호르몬은 정점을 찍은 뒤 뚝 떨어지고 케톤은 차곡차곡 쌓이며 정신적 맑음은 완벽하게 안정됩니다. 72시간 단식을 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단식의 마지막 날이 가장 힘든 날이 아니라 가장 쉬운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힘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대인이 음식과 맺고 있는 관계가 지나치게 스케줄화되어 있어 한 끼만 걸러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고 48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잡념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의 몸은 단 72시간 만에 거대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했고 세포 청소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며 염증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대폭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일부를 완전히 재부팅했습니다. 몸속에 인사팀 직원이 있다면 당신의 놀라운 업무 처리 속도에 깜짝 놀라 면담을 요청할 겁니다. 그들이 6개월 동안 회의만 하며 미뤄왔던 일을 당신의 몸이 단 3일 만에 해치워버렸으니까요. 또한 2단계는 왜 그동안 체중 감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수많은 의학 분야들이 단식 연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 이해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경학, 종양학, 자가면역 질환 연구, 노인의학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단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몸의 치유와 재생 과정 때문입니다. 6번째 단계는 바로 그 재생의 폭포수가 가장 깊고 거세게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솔직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매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건강한 성인이 1년에 한두 번 훌륭한 식사로 단식을 깬다면 그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자주 반복한다면 결코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식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용량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의 적절한 용량은 아주 가끔, 그리고 아주 철저한 계획하에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단식 시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이전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며 당신의 삶에 진정한 기적을 일으키는 진짜 마법의 단계입니다. 7번째 단계, 격일 단식과 5대2 접근법입니다. 7번째 단계는 단식의 길이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날과 초저 칼로리 혹은 단식을 하는 날을 번갈아 하는 격일 단식, 그리고 일주일 중 비연속적인 이틀을 단식하고 닷새를 평소처럼 먹는 5대2 접근법이 대표적입니다.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식 시간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연료를 아주 능숙하고 유연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식에 대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얼마나 오래 굶었는가 보다 몸의 기혈을 얼마나 자주 성공적으로 바꿔주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당분을 태우다가 지방을 태우는 사이클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그 환승 과정에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더 빠르고 더 부드럽고 마찰 없이 스위치를 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14시간이 걸렸던 일이 12시간 만에 일어나고 나중에는 10시간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대사 시스템이 뭔가를 새롭게 배워서가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대사 유연성이라고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대사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하고 조용한 지표입니다. 대사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은 한 끼 정도 걸러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예민해지지도 않으며 몸이 아무런 소란 없이 연료를 자연스럽게 바꿔 쓰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의 파도를 타며 다음 끼니가 조금만 늦어져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7번째 단계는 바로 그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는 단계입니다. 영웅처럼 며칠을 굶어서가 아니라 스위치를 켜고 끄는 훈련을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 단식의 패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단 하나의 시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체 시계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뇌에 마스터 시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간에도 장에도 췌장에도 각각 자신만의 지역 시계가 존재합니다. 이 시계들은 마치 훌륭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박자를 맞춰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들을 일치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지휘자가 바로 당신의 식사 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으면 그 시계들의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토요일에는 11시에 브런치를 먹으며 어느 날은 저녁 6시에 또 다른 날은 밤 10시에 야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서로 박자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간은 서울 시간에, 장은 뉴욕 시간에, 호르몬은 파리 시간에 맞춰 돌아가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대사적 시차증이라고 부릅니다. 대사적 시차증은 만성적인 미세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수면을 방해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리 없이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이 식사 시간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악영향이 너무나 느리고 은밀하게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영양제를 찾고 새로운 다이어트나 운동법을 찾지만 진짜 범인은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었느냐에 있습니다. 아침 8시에 먹는 식사와 저녁 8시에 먹는 똑같은 식사가 몸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칼로리, 똑같은 영양소라도 말입니다. 아침에 먹으면 혈당은 적게 오르고 인슐린은 제 기능을 다하며 지방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소됩니다. 반면 저녁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은 치솟으며 고스란히 뱃살로 저장됩니다. 대사적 관점에서 볼 때 밤의 당신은 아침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몸속의 시계들이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밤늦게 음식을 먹는 것은 가장 일하기 힘든 시간대에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야식이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메커니즘으로 수면의 질을 박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몸이 밤에 술이 모두로 들어가야 할 시간에 소화기관이 풀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작업이 서로 충돌하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며 자는 동안 분비되어야 할 성장 호르몬은 자취를 감춥니다. 이전 단계들에서 힘들게 얻은 단식의 이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식사를 일찍 끝내는 것입니다. 꼭 각 잡고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는 시간을 낮 시간대로 압축하세요. 마지막 식사와 취침 시간 사이에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100가지가 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비록 그 감사 인사들이 당신이 느낄 수 없는 아주 깊은 세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 듣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7번째 단계의 가장 강력한 규칙은 단식의 시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30분 안팎의 오차로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이 지루한 습관 하나가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어떤 화려한 장기 단식보다 당신의 신진대사에 훨씬 더 큰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루하고 폼도 안 나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멋진 사진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생체 리듬 식사법에 관한 연구는 전체 대사의학 분야를 통틀어 가장 일관되고 확실하게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7번째 단계는 단식의 진짜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꽉 물고 72시간 단식을 해낸 뒤 스스로 영웅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다음 6개월 동안 다시 아무 때나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짓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의 진짜 목적은 연료를 교체하는 스위치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특별할 것 없이 아주 쉽게 작동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덜 드라마틱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단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가장 오랫동안 굶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복과 일관성을 통해 아무런 소란 없이 필요한 순간에 우아하고 완벽하게 스위치를 전환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연속된 과정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세요. 순서대로 보면 그 논리가 아주 명백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을 엽니다. 인슐린이 사라지고 연료 시스템이 저장을 멈추며 소비를 시작합니다. 화려한 변화는 없지만 탄탄한 기초가 다져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AMPK가 켜지고 자가포식이 가속화되며 서랍이 열립니다. 오래된 물질들이 분류되고 재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료를 교체합니다. 포도당이 떨어지고 지방을 끌어와 케톤을 만듭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배고픔이 심해지는 대신 감쪽같이 사라지는 기적에 놀라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청소를 증폭시킵니다. 자가포식이 3배로 늘어나고 염증이 떨어집니다. 대형 쓰레기통이 도착하고 몸속 깊은 곳까지 진짜 대청소가 완료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완벽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근육이 철통같이 방어됩니다. 신진대사는 오히려 높아지며 인슐린 민감성은 수직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침내 세포 재생을 촉발합니다. PKA가 꺼지고 낡은 면역세포가 청소되며 줄기세포가 깨어납니다. 다시 식사를 할 때 완전히 새로운 면역세포가 탄생하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진짜 몸의 리셋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반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스위치 전환이 빨라지고 대사 유연성이 극대화되며 생체 시계가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몸은 이 모든 과정을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가볍게 해내는 법을 배웁니다. 각각의 단계는 하나의 문이며 이전의 문에서는 열 수 없었던 새로운 비밀을 차례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매일 6번째나 7번째 단계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 아주 가끔씩 의도적으로 깊은 단계를 방문하는 것. 그것이 과학 연구가 권장하는 진짜 단식입니다. 목표는 그 깊은 바닷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그곳에 다이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3가지 지점. 사람들이 흔히 갇히게 되는 3가지 함정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면 빠져나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 함정은 16대8 단식의 늪입니다. 몇 달 동안 매일 16대8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으면 단식의 효과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긴 하지만 집안의 가구까지 예쁘게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해결책은 똑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더 긴 단식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근육 손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에서 컨디션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식을 오래 하면 근육이 녹아내린다는 뜬소문 때문에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생물학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5번째 단계의 성장 호르몬은 바로 그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방어군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호르몬 반응이 나타나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매일의 16시간, 단식보다 길게 가는 것이 근육 보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엉망진창인 식사로 단식을 깨는 것입니다. 장기 단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엄청난 탄수화물 폭탄으로 축하 파티를 한 뒤 속이 불편해지자 단식은 할 짓이 못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단식은 완벽했습니다. 마무리가 끔찍했을 뿐이죠. 단식을 깨는 것은 단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며 사람들이 장기 단식에 대해 불평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단식 후 잘못된 식사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이 3가지 함정 중 하나만 고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헤매던 상황에서 벗어나 처음 원했던 진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대체 왜 우리 몸에는 이런 복잡한 단계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뿌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런 반응을 진화시킨 것은 90년대의 어느 다이어트 전문가가 간헐적 단식을 발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식량을 구하는 것이 극도로 불확실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먹었고 없으면 굶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말이죠.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메커니즘, 인슐린 감소, 자가포식 다이얼, 케톤 스위치, 성장 호르몬 폭발, PKA 해제, 그리고 생체 리듬 식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가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수만 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진화의 걸작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맞춰 설계되었고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가끔씩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하루 종일 3시간마다 끊임없이 입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현대인의 식습관이야말로 가장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충격이자 설계도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단식이 안전한지, 자연스러운지, 혹은 상식적인지 묻는 것은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정직한 질문은 하루 종일 간식을 달고 살며 야식을 먹고 삼시세끼의 디저트까지 챙겨 먹는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안전하고 자연스러우며 상식적이냐는 것입니다. 가끔씩의 단식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스트레스도, 손상도, 비상경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도감이며 우리 몸이 가장 잘하도록 설계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단식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으로의 귀환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섭식장애의 병력이 있거나 당뇨병 환자, 임산부나 수유부, 저체중,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관리 중이시라면 규칙은 완전히 달라지며 인터넷 영상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모든 분들에게 아주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 당장 6번째 단계로 건너뛸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평생 72시간 단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의 혜택 대부분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단 한 단계만 올라가 그 새로운 단계가 일상처럼 편안해질 때까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단식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 규칙적으로 2번째 단계에 진입했을 때 얻는 변화가 조급하게 6번째 단계를 시도하다가 40시간 만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얻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에게 맞는 완벽한 다음 단계는 3단계나 5단계 앞이 아니라 딱 한 걸음 앞에 있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지금 솔직히 어느 단계에 머물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는 어느 단계에 도달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서 막혀 있는지, 어떤 단계를 두려워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채널의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며 거기서 발견되는 패턴들은 종종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 단계가 몸속에서 어떤 기적을 이루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어느 문이 어떤 메커니즘을 열어주는지도 아시게 되었죠.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째 단계를 넘지 못하는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지식을 아는 것과 그 과정을 직접 밀어붙일 때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4시간이 되었을 때 간은 그저 조용히 스위치만 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장은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뇌는 교묘하게 타협을 시도하죠. 그리고 수년 동안 거대한 에너지의 산 위에 편안하게 앉아있던 당신의 지방세포들은 마침내 소파에서 일어나 일터로 끌려가야만 합니다. 30시간, 48시간, 그리고 72시간이 지날 때마다 당신의 각 장기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새로운 요구를 하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시간별로 장기별로 펼쳐지는 그 생생하고도 치열한 몸속의 진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